그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정말 내면적으로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네. 큰 변화는 동양화 서양화도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만 다를 뿐이고 재료가 다를 뿐이지 정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편리상 새로움이니 뭐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생각해요. 만약 노랗게 했다고 빨갛게 했다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은 같은 건데 어차피 우리는 시각에서 표현한다는 이것은 허입니다.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을 잃는 거죠. 작가는 모든 미적 경험에서 얻은 감각을 문제로 제시한다고 보고 감상자는 그 문제에서 그 감각을 느낀다고 보는 거죠. 그때 부딪힐 때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인데 방법이 좀 다르다든가 뭐 하나가 새롭다기보다도 새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가 새로운 감명을 자꾸 받을 수 있는 뭐 작품에 대한 인상이랄까 뭐 그런 내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역시 방법보다. 예, 감명을 받으려면 그 방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서로 전달되고 불꽃을 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동양화를 두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원래 동양화는 종류가 한 4가지나 지금은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는 동양화가 북하, 남마 뭐 이런 정도로 하다가 그 남마 속에 또 굳이 구분한다면 문인화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문인화라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서양화에서 말하자면은 쭉 미로든 중에 세잔이 틀을 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상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 때 세잔이 너무 앞서서 깨있기 때문에 세잔을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근 100년이나 지나서 보니까 그만한 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피카소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피카소는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 때 피카소 같은 천재가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지만 만일에 세상과 바깥에 있더라면 더 고생을 했을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무진장으로 자유롭게 젊은 사람들이 제작할 수 있게 됐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았는데 그래도 전부 피카소 속에 묻히기가 있습니다. 한 주까지.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했을 때 필연적인 게 아닌 것이면 어느 순간에서 끝나가 또 되돌아오고 소멸되고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동양화에 있어서 문인하는 것이 그래 대단한 것이에요. 피카소가 열어놓은 것 같이 활짝 열어놨다고. 그 속에는 완전 정신적이고 그 추상 성향이고 정신적이 되겠죠. 정신적인 추상 성향 아닙니까? 거기에는 왜 그게 대단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면에서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양화에는 필체가 있거든요. 붓의 흔적이죠. 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예 역사적으로 거장이신 효사 선생의 글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만약에 도안하는 식으로 아웃라인을 얼마나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 칠하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먼 데서 보면 같겠죠. 그러나 그 필체가 살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화에서는 붓질에서 그 필체에서 기계에 있는 개성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비슷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마저 걷는 그런 거리가 달라요. 뭐 급할 때 뛰어간다든가 화낼 때든가 뭐 전부 개성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차피 그거는 개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주 무진장이고 시대에 따라서 감성이 많이 변하고 그거는 말로서도 다 안 되고 해서도 다 모를 그런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보통 말이죠. 슬럼프에 빠졌다 뭐 이런 말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이제 그림 그리시다가 어떤 때는 잘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참 안 돼가지고 아주 고민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실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 그거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살아나가는데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리듬이 있기 마련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일단 욕심을 지나치게 내면은 벽이 큰 게 생겨갖고 안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한정 놀았기 때문에 준비가 없어갖고 또 안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안 될 때는 묻잡니까 안 해야죠. 안 하는 수뿐이죠. 안 하는데 네. 안 하면은 또 이게 허전하단 말이죠. 네. 허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챙기려고 한다고요, 사람은. 네. 자기를 챙기려고 하면 사람에 따라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네. 산책을 해서 대자연 속에서 그거는 책 아닌 책이 무한정 펼치가 있거든요. 네. 대자연 속에서는. 그거는 그야말로 재수 좋고 운 좋은 사람, 눈 좋은 사람이 그건 챙기는 겁니다. 자연 속에 있는 건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데서를 가서 자기를 재정비해 본다. 네. 어떤 데서.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건 누구라도 갔다고 봅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한 몇 달 동안을 은거 생활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민년 있죠. 저는 뭐 한여름도 절에서 그림 그린다고 있어 보기도 네. 하고 1년도 있어 보기도 하고 민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월천 선생님의 그 제자 되시는 분이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해운대 고등학교의 양희영 선생님이십니다. 양명 씨는 월천 선생님은 언제서부터 이렇게 서로 인연이 되셨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으니까는 77년도였습니다. 네. 9년 정도 된 것 9년 같습니다. 됐어요. 네. 요즘도 가끔 만나 뵙습니까? 자주는 못 찾아뵙고 가끔 찾아뵙습니다. 네. 요즘 선생님 그림 이렇게 전시회할 때 몇 번 보셨습니까? 예. 네. 그 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공부할 때와 요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좀 달라졌을 텐데요. 보시는 각도가. 전에는 제가 그냥 지도 받을 때 사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도 받았으면서 화조화 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받다가 요즘 되면은 인물 중에서도 누드화 하시거든요. 네. 그게 처음 이렇게 뵀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네. 그 누드화를 보시면서 그냥 보통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데 네. 그 누드화 보시면서 이 동양화, 한국화라는 것이 이제 무게 농담 아닙니까? 네. 네, 그걸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감히 어떻게 시도를 합니까? 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까? 네, 뭐 한 번에 그냥 단 한 번의 어떤 모습에서 짙고 옅음이 나오니까는 네. 그거는 많은 경험에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자, 월찬 선생님하고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점에서 이 중점을 두고 이제 주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월천 선생님께서는 모든 대상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신감은 평소에 늘 소묘라든지 크로키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한국화에 있어서는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네. 자기 나름의 어떤 성숙된 표현이 나중에 작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평소 그 기초 작업을 많이 해두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도 계셨을 거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네. 이제 월천 선생님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평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월천 선생님은 제가 뵙기에 굉장히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주관성이 강하신 그런 작가 같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그림을 지도해 주실 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작가가 이렇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전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작 같은 걸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작품을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어떤 곳에 기증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주 고고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너무 엄격하셔서 뭐 접근이 좀 어렵다든가 뭐 따뜻한 인간미를 못 느끼신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아니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야단하시지 않으시고 네. 반복 연습을 강조해 주시고 안 되면은 체본으로서 한번 또 그려봐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는 편이죠. 엄격하시지는 않으세요. 네, 제가 옆에서 자꾸 그 월천 진강백 선생님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뭔가 자꾸 이제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꾸 뭐 냉정하지 않느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 말씀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예술가가 꼭 가난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술가가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공자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고 나는 공부를 해서 이 안이 좋지 않느냐는 말이 있는데 자기 세계를 확립시키는 사람은 우리 생활하는 게 뭡니까? 알고자 하는 기라고 봅니다. 궁금증. 어떤 사람 희망교회는 죽어도 보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뭐 그 사람이 만들어서 대답을 안 해줘서 어떤 거 우리가 모르지. 그런 것인데 자기가 그런 세계로 확립이 되어 나가는 사람은 그 세계에 몰입해서 딱 일례성인 우리 삶을 진지하게 살아본다는 것은 꼭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건 다른 사람 많이 해서습니까? 많이 해서니까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지. 돈이 있어서 뭐 배 아플 건 없어요.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요. 그 예술가들이 옛날에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아주 그 천재성이 있는 작품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우리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또 예술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니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언젠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느끼고 있는데 뭐 근모술수라든가 뭐 권위주의라든가 뭐 이기주의 이런 게 어느 시대는 다 있죠. 있는데 서양 기술 고갱 같은 일은 보이죠. 그 파리 같은데 딴 나라 사람은 못 가서 야단인데 그걸 싫다고 원시적인 타이트에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전혀 배제하고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차원 있게 보면 극히 이기적인 자죠. 그런 분들은 가서 그렇게 비참했다든가 그렇게 목숨 끊어졌더라 해도 고개는 지금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만 능사도 아니에요. 그때 고 같은 분은 그 속에서도 불안하게 살아도 고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고 또 유행성 같은 이런 것도 많아요. 어떤 풍이 어떠니까 어떻게 따라간다 뭐 이런 거 많죠. 우리 뭐 동양이 지금 서양 지향적 아닙니까? 모든 예술도 그렇고 다 그렇죠. 서양 가서 어떻게 해가 왔다든가 공부 좀 해가 왔다가 막 그 대단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좋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진정한 이미 이상의 시대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아니습니까? 있는데 그런 원래 유행성이라는 건 부평제 같아서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보통 자기 소신껏 해야 뿌리가 있는 거죠. 있는 것인데 유행성이라는 거 따라갔다가 얼마 지나서 지자를 와요. 그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불란지하건 뭐 하건 간에 세상을 시대성이라 삼는지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상은 뒤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뭐 유행이 있고 뭐 그런 게 시대성이라는 건 자기가 올바로 인식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대성이라는 건. 시대성을 올바로 인식해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 어떤 게 좋다 한다고 그래 해보고 사실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자기 소신껏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부산대학교의 최광규 군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참여하면서 들어보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신 경우는 좀 드물죠? 처음입니다. 월천 진강배 선생님을 평소에 뭐 잘 알고 지내신 건 아니었죠? 미술학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걸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질문도 좋고요. 선생님 보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셨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 좋은 교수님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에 생각하지 못할 그런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우시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가르치는데 조금 내가 여기에 좀 불만스럽다는 그런 점이 혹시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